자, 세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집이 잘 살지도 않는데도 돈 못 모은 사람들 공통점을 보면 남들 하는 거 다 하더라고요. 테이크아웃 커피 매일 마심, 주기적인 맛집 투어, 해외여행 이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집이 잘 살지도 않는다고. 서민이죠, 서민. 근데 서민들이 돈을 못 모은다는 얘기는 제가 누누이 했습니다. 진짜 돈을 못 모아요. 예. 그러니까 애초에 가진 것도 많지 않고 형편이 넉넉지도 못한 사람들이 돈을 못 모읍니다. 그럼 그런 사람 어떻게 될까 앞으로? 가면 갈수록 쪼들리는 겁니다. 나이 먹고 슬픈 게 뭔지 아세요? 삶이 나아지지 않는 거야. 뭔가 객관적으로 나아지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이야. 근데 서민들 중에 절대 다수가 이 부류에 해당합니다. 이 말 들으면 기분 나쁘겠죠. 근데 정말 그래. 우리가 자본주의 사는데 뭔가 위안을 받으려면 작년보다 뭔가 나아져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올해 2025년 됐잖아요. 지금 이틀 됐는데 그러면 작년보다는 뭔가 나아져야겠죠. 그럼 뭐가 나아질까? 일단 자산이 늘어나야겠죠. 자산. 그리고 소득이 늘어나야겠죠. 그리고 모인 돈이 늘어나야겠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자산도 늘지 않고 돈도 안 모이고 소득도 늘어나지 않으면 뭔가 나은 인생을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나이 먹고 보면 서글프죠, 이게. 내가 그동안 뭐 한 건지. 근데 그런 삶을 사는 분들이 좀 많아진 것 같아요. 많아진 것 같아. 그리고 항상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왜 경기가 안 좋으면 항상 서민들이 타격받고 왜 핍박받을까? 왜 그럴까요? 저는 간단합니다. 없는 사람의 포지션에 서고 있으니까. 없는 사람의 포지션. 예. 원래 서민들이 재정적으로 뭐 소득적으로도 사실 많이 못 벌잖아요. 이건 팩트지 않습니까? 근데 차라리 가진 돈이라도 평소에 아끼고 좀 덜 쓰고 있으면 사실 경기가 어려워도 그렇게까지 힘들진 않아요. 근데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이 걱정하는 걸까? 사실 지금 엄청나게 어려진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왜 겁부터 먹을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사람들이 뭔가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그냥 발만 동동 구르고 있고 아무것도 못해. 왜냐? 애초에 준비라는 거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럼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경기가 어려운 게 뭐예요? 일단은 좋은 일자리가 많이 없어지는 거죠. 좋은 일자리. 괜찮은 일자리가 많이 없어지고 거기다가 괜찮은 직업을 가졌던 사람도 이제 잘려나가는 거죠. 이건 뭐 뉴스에 나왔으니까 뭐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물가가 올라가고 그리고 대출이 있는 사람들은 그 대출 빚을 제대로 갚지 못하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초에 많은 돈을 벌지 못하는 사람들의 절대 다수는 서민이고 그리고 애초에 자산이 넉넉하지 않은 사람도 서민이고 그리고 지금 대출 빚이 많은 사람도 서민이고 다 서민이네? 맞잖아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서민이 하더라도 돈을 제대로 모았으면 어떻게 살 수 있어요, 여러분? 경기가 안 좋아도. 근데 애초에 내가 가진 돈도 없으면 뭐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리고 왜 남들 하는 것에 그렇게 목숨을 걸어요? 왜 남들 하는 것에 왜 그렇게 관심 많이 가집니까? 유행하는 것들에.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없는 사람일수록 유행이 민감합니다. 없는 사람일수록. 능력이 부족한 사람일수록. 일단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뭔가 가진 게 없고 능력이 부족한 얘기는 뭐냐 하면 그만큼 남한테 꿀린다는 얘기입니다. 남한테 꿀리고 열등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일도 안 하는 백수분들이 남의 사람 더 많이 염탐을 해. 뭐 타인 SNS나 아니면 이제 연예인들 사람 더 염탐을 해요. 왜? 시간이 남아 도니까. 내가 뭔 가진 게 없으니까 일부러 가진 사람 더 많이 보는 거야 이게. 반면에 내가 능력이 좋고 이제 벌이가 많으면 관심을 안 가져. 왜냐? 내일이 바쁘거든 일단. 그리고 내가 사는 게 어느 정도 만족스럽다 보니까 굳이 타인의 삶에 대해서 관심을 크게 안 가져요. 그래서 없는 사람일수록 이제 남의 삶을 많이 염탐을 하고 남의 삶을 굉장히 추종하려고 그래. 그래서 남들 하는 거 따라 하려고 그러고. 근데 문제는 남들 따라하는 게 공짜가 아니잖아요. 돈을 써야 되거든요. 더군다나 요즘 유행하는 것들이 돈을 적게 쓰는 게 아니라 돈을 많이 쓰게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뜩이나 많이 벌지도 못하는데 유행까지 따라가 버리면 사실상 남는 돈이 없어요. 이게 지금 보면 그래.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들다 힘들다 하면서 할 건 다 하잖아. 아니 먹고 살기 힘들다 하면서 매일같이 스타벅스 방문도장 찍고 그리고 비싼 음식 한 번씩 사 먹고 배달 음식 먹고 중간에 여행도 한번 갔다 오고. 아니 나 이해가 안 되는 게 일 그만두고 돈도 없는데 여행을 왜 가는지 모르겠어. 사실 솔직히 말해서 수중에 돈도 없는데 불안불안한데 맞잖아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애초에 가진 거 없는 사람이 점점 더 망가지는 거야. 점점 더 답이 없어지고.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지금 주변에 모은 돈 없고 나이만 찾고 뭔가 특별한 직업군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이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사실 나아지기보단 오히려 뒤로 물러날 겁니다. 더 안 좋아질 겁니다. 장단컨대. 이미 경기가 안 좋은데 내가 해놓은 게 없다는 것 자체가 사실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거. 애초에 가진 거 없는 사람일수록 항상 만약을 대비하고 최악의 수를 고려해야 되는데 근데 그런 사람 많이 없어요. 이게 아무튼 앞으로 모아놓은 돈 없는 사람들 한번 잘 겪어보세요. 본인들이 그렇게 아니라고 좀 대비를 안 하고 살았는지 분명 지난날에 후회하는 순간이 분명히 찾아올 겁니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불행할 때가 엄청 큰 돈이 없을 때보다 당장 쓸 몇십만원, 몇백만원이 없을 때입니다. 네, 맞습니다. 진짜. 여러분 서민들이 있잖아요. 서민이나 급빈층이 어떨 때 가장 힘든지 아세요? 어떨 때? 막 돈 몇 억이 없어가지고? 아닙니다. 어떨 때 있느냐 하면 당장 내야 할 월세가 없다거나 아니면 당장 공감을 내야 되는데 못 낸다거나 당장 아까워서 병원을 가야 되는데 병원비가 부담해서 병원을 못 간다거나 이게 진짜 불행한 겁니다. 이게 앞으로 궁지에 몰리게 되면 이런 현상이 발생해요. 뭐냐 하면 당장 내가 수천만 원 못 모아서 부자가 못 돼서 힘든 것보다 이제 다달이 나간 돈이 있잖아요. 다달이. 근데 그 돈을 못 내는 거야. 이게 내가 쪼들려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지금 모아놓은 돈이 없다는 얘기는 갑자기 직장을 그만둔다거나 물가 올라가면 고정비용을 내기가 상당히 버겁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모든 것이 다 돈이지 않습니까? 매달 나가는 고정비용이 발생을 하잖아요. 스마트폰 요금도 있고 그리고 인터넷비나 물세, 전기세, 가스비 있잖아요. 그리고 자취하는 분들 월세가 있고요. 그리고 밥도 사 먹어야 되고 이 다 고정비용이지 않습니까? 근데 모아놓은 돈이 없다는 얘기는 앞으로 그냥 돈을 못 모으는 정도가 아니라 앞으로 내가 기본적으로 누리는 삶의 질이 굉장히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동안 맘 놓고 먹었던 배달 음식도 못 먹게 되고 그리고 요금도 제때 못 내게 되고 월세 압박을 받게 되고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서울 같은 데 보면 월세 막 몇 달씩 밀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집주인이 방 빼라고 하는데 봐달라고 하는 집도 있습니다. 진짜 이런 집 많아질 겁니다. 앞으로 일을 그만두는데 재취업이 안 돼가지고 이제 고정비용을 내야 되는데 못 내가지고 집주인이 한 달, 두 달은 봐줬는데 이 세 달 넘어가니까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방세 내라고 압박 들어오는 거죠. 이런 거 많이 보게 될 겁니다. 이런 거. 아니 큰 돈이 아니죠 여러분. 월세라는 게 큰 돈이 아니잖아요. 물론 적은 데를 볼 수 없겠지만 엄청나게 큰 돈은 아니잖아요. 근데 엄청나게 큰 돈도 아닌 돈 몇 푼 때문에 궁지에 몰리게 되는 거야 이게. 가난이 무서운 게 그런 겁니다. 가난이 무서운 게. 사람이 뭔가 돈이 없으면 내가 기분 누렸던 것들을 다 못하게 돼요. 물도 못 쓰고 전기도 못 쓰고 보일러도 못 틀고 밥도 마음대로 못 먹고 집도 마음대로 못 살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의식주가 다 박살나는 거죠 이게. 이게 진짜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 많아요. 어떤 경우 있냐면 돈이 없어가지고 병원에 와가지고 치료 받아야 되는데 치료 안 받고 버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몸이 나빠진 이유가 뭔지 아세요? 가난한 분들이 지병이 있어. 근데 지병이 있어도 만약에 아프면 바로 병원 가서 치료받으면 되거든. 치료받으면 되는데 나중에 나가는 그 병원비가 아깝다 보니까 자꾸 이제 진통제 같은 거 먹다가 버티는 거예요. 그러면서
병이 악화될 대로 악화돼가지고 막상 병원 가면 심각한 상태야. 근데 돈이 없어 치료할 수 없어. 그래서 연명치료하다가 돌아가세요. 이런 패턴이 정말 많습니다. 실제로도. 이게 정말 슬픈 겁니다, 여러분. 근데 앞으로 이런 인생을 사실 분들이 많이 보입니다. 젊은 사람 중에도 보입니다. 특히나 돈 없는 사람들이 밥도 제때 안 먹고 술, 담배 하는 경우가 많거든. 사람이 돈이 없어도 술은 사 먹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가 부자가 못돼서 힘든 게 아니라 당장 필요한 돈이 없어가지고 의식주가 다 깨져 나가는 겁니다. 앞으로 그런 분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단순히 내가 좋은 집 못 살아서 아니면 뭐 좋은 차를 못 끌어서가 아니라 매달 나가는 월세,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 인터넷 요금, 스마트폰 요금, 식비 이걸 제때 못 내가지고 그동안 당연스레 누렸던 것을 이제 당연스레 누릴 수가 없는 그 상황을 직면하게 되는 분들이 앞으로 점점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분들은 분명히 장난컨대 지난날 후회할 겁니다. 내가 그때 왜 번 돈을 함부로 썼을까? 난 그때 왜 돈을 모으지 못했을까? 여러분 이렇게 안 살려면요 지금부터 대비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우리가 부자 되려고 돈 모으는 게 아닙니다. 항상 사람이 살다 보면 위험에 처한다거나 아니면 갑자기 큰 돈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쓰라고 있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필요한 돈 함부로 쓰지 마세요.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세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